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 반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비가 갑자기 내리네요. 네. 막 엄청 쏟아지는. 이게 진짜 완전한 동남아야. 갑자기 맑다가 아까 점심엔 해가 뜨고 해가 뜨거워 이랬는데 비가 확 오고. 근데 오다가 보니까 또 비가 그치고 있어요. 스콜 열대성 스콜 거의 다 비슷하게. 그친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뭐 예보 보니까 다음 주 일주일 넘게 계속 비 오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이러다가 또 막상 가면 또 비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면은 어디 처마 밑에서 숨어서 가만히 있으면 15분 정도 지나면 지나가요. 신기해. 네. 네. 오늘 또 언제까지 이런 장이 지속될는지 모르겠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이 좀 일어나고 네. 중소형주는 다 많이 좀 급락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오늘 코스닥은 아주 거의 분위기가 정말 어제 반영이 안 되고 오늘 반영이 되네. 에너지 주식들이 미국에서 에너지 주식이 좀 빠졌고요. 바이오 주식도 좀 빠졌거든요. 그 영향 그대로 오늘 이전이 됐습니다. 네. 네, 뭐 지수상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코스피가 0.2% 상승,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을 했고 계속 코스피의 상대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러셀 2000이 가니까 한국에 코스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고 한국의 러셀 2000하고 같이 가는 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왜요? 코스닥은 미국으로 따지면 장외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코스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PER 110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넘사벽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계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좋은 종목들, 가까운 종목들 많이 있는데 있어요. 네. 싸잡아서 이렇게 자꾸 저평가 취급을 받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쏠림이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도 좀 최근에 포착이 됐죠. 네. 러셀 2000 지수는 한 3일 동안 엄청 급등했더라고요. 지금 그 연초 이후 오른 게 없다가 지난 일주일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일주일 저점 기준 많이 올랐죠. 네. 네,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상대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어제 얘기했던 게 오늘 반영 다 됐어 보면. 뭐 이틀 연속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신재생 떨어지고. 근데 희한한 건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던 업종도 오늘은 대거 차익 실현인지 좀 많이 하락한 업종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뭐 아침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하락폭은 조금 만회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질 이슈는 없는데 오늘 많이 좀 급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 업종 중에서는 제일 강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선주는 오늘도 조선주가 엄청 셌어요. 굉장히 셌습니다. 네, 사실은 업종으로 따지면 조선업종이 제일 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다 3, 4%씩 상승을 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2%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밸류업 종목도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은행주도 뭐 상승폭을 좀 반납은 하긴 했지만 오늘도 아침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증권주는 오늘 또 급등을 했고 대표적으로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KCGI와 LX그룹이 지금 맞붙으면서 굉장히 인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수 희망자가 2개 이상이 되면은 경합이 붙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업종이 대체적으로 좀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배당을 좀 많이 주면 제2의 은행업종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배당이 적어요, 은행보다는. 근데 어쨌든 쌉니다. 네. 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11% 상승. 요즘에 이 굴삭기 관련된 이 중후 장비 업체들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대 인프라코어나 뭐 이런 데들 많이 오르고 있고 STX 중공업은 인수 승인됐죠. 9% 상승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 업종에 속해 있는데 6.5% 오랜만에 좀 급등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 이 곽동신 부회장이 팔았죠. 팔은 게 아니고 증여했죠. 그 자녀 2명한테 증여를 했는데 한 100만 주씩 증여한 것 같아요. 네. 1000억 단위의 증여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 자산에서는 2%밖에 안 되더만. 네, 근데 젊으신데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의 증여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증여를 하시네요. 근데 역시 한국인이야, 그지? 왜냐면은 되게 그 주주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면 미국 같았거든. 미국 회사처럼 엄청 자산 소각도 하고 막 했는데 증여를 자식한테 안 해. 네. 그건 한국 분위기죠? 증여를 원래 자식한테 하죠, 한국은.
아니 그냥 한국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 미국도 자식한테 하긴 하겠지만은 미국도 뭐. 자식한테는 할 수 있지만 경영 일선에 나서지는 않잖아요, 자식이. 그렇죠. 이사회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를 몇 번 거듭하면은 이사회에서조차도 별로 없죠, 가문이. 디즈니 가문이 그렇더군요. 2005년 정도, 2000년 이후로는 거의 디즈니 가문의 디즈니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철강금속과 화학 섹터가 제일 약했는데 2차전 지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뭐 사마알미늄, TCC 스틸,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는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뭐 율촌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스모 화학, 금양, LG 화학 이런 데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하나솔루션도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신재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지는 않았고 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전지 섹터가 조금 약할 것이란 컨센이 좀 많이 형성이 돼서 그 영향을 받았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쪽에 딱 달라붙으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벤더들이 있는데 그 벤더들은 거기에 또 못 붙은 것 같아요. 네, 빠졌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치 테마주로 바뀌는 거야, 견디면.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 월가의 의견들이 작년도에 이 증권사가 2차전지에 대한 의견 내는 것 같이 이렇게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은 안 날 테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되는데 실적은 냉정하게 안 날 거잖아요. 전년 대비 판매가 늘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하면 작년보다 조금 좋겠지, 실적이. 이렇게 비용 관리 잘하고 하면 그 작년보다는 좋을 거고, 원가율이 좀 낮아져서 나을 거지만 이 회사가 뭐 50배, 60배, 80배 막 이러잖아요, 주가가. 지금 네. 최근에 얼마 계산 안 해봤는데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 그건 다 이제 미래 꿈, 뭐 로보택시가 근데 계속 출시 연기잖아요. 굉장히 큰 훼손이에요, 주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뭐 그 로보택시 뭐 발표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좀 뭔가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발표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그런 기대를 충족 못 시켜주면은 좀 지금 아마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이런 미래 사업과 관련된 게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쵸. 전기차 부분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발표 날이 근데 실적은 대부분 전기차에서 나오니까 그게 문제야. 당분간은. 그렇죠.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근데 로보택시도 실적은 얼마 안 될 거예요. 1-2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엄청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된다. 이런 그 실적이 이제 제2의 뭐 애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가시성이 높아지면 네. 실적이 아직 안 나오더라도 반영은 빨리 해주겠죠. 제2의 애플 되는 건 맞는데 그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들쭉날쭉 할 거라는 거지. 작년도 뭐 지난번에 $140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가, 이걸 오히려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낙폭은 좀 회복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보로노이가 미국 임상을 자진 취하했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요거 때문에 아침에 한 1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5%로 끝나서 낙폭은 많이 줄였는데요. 이 VRN11 요게 이제 미국의 임상 1A상 이 계획을 자진 취하했다라고 합니다. 뭐 취하한 이유는 보로노이에 따르면 FDA가 권고하는 약물 용량이 한국의 식약처와 대만 FDA가 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이슈다. 독성 시험 결과 안전성이 뛰어나서 용량을 증량해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FDA는 용량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이나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런 것 같고, 보르노이가 이제 용량 증량 시험을 일단 한국이랑 대만부터 마친 뒤에 미국 임상은 그 후에 재신청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 안에 재신청을 할 것이고, 오히려 더 빠르게 임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낙폭은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애널들이 이거는 뭐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코멘트는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저 삼천당제약은 혼자서 이렇게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이제 한 16%까지 초급등을 하다가 종가 보니까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긴 한데요. 네, 하여튼 바이오 섹터는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HBL 같은 거는 뭐 상한가면 하한가야, 분위기가. 그리고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제 중국 규제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도 조금 CDMO 기준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초고압 변압기 쇼티지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중동까지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 모두 밸류에이션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 멀티플은 27배로 상향을 해서 목표가를 3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6년도 기준 PER이 23배 정도 받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예상치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24년도 기준 23배면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6년도 기준 23배니까 좀 싸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많이 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캐파 증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10월달에 울산 공장, 알라바마 공장 이 캐파 증설이 완료가 돼서 연간 1,400억, 800억씩 각 공장마다 이렇게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시장 성장 대비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증설 검토가 필요하고 그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멀티플은 고무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효성에 있는 그 변압 관련 효성 중공업 있잖아요. 네. 그 회사 그 분리할 때 진짜 알턴이었어요. 거기가 너무 안 돼갖고 너무 힘들다 막 이랬었거든. 와 이거 어떻게 좀 떨굴 방법 없나 막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효자 기업이 됐잖아요.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쪽은 성장이 이제 멈추는 업종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부활하잖아. 옛날 화학하고 똑같아. 우리가 저기 그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그 차화정으로 갑자기 화학업체들 붕 떴을 때가 있어요.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그 모양하고 지금 모양새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와, 이 멀티플은 진짜 고무줄인 게 이 회사 멀티플 10 받기도 어려웠을 거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혔으니까 이 멀티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때 달라요. 라는 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내수 기업이었다가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 될 때 한 차례 좀 크게 업사이드가 많이 그렇죠. 일어나는 기업들이 올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정위에서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려서 오늘 좀 조선주 급등이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STX 중공업 지분 35%를 813억 정도 들여서 취득을 하는 건인데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M&A가 일어나면 경쟁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 거절 금지. 그러니까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 계열사에만 주고 이제 경쟁사에는 안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 물량 보장, 뭐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3년 동안 지켜라라고 시정 조치가 포함된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이 이번 심사 때 STX 중공업의 100% 자회사 중에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크랭크샤프트라는 걸 만든대요. 이게 뭐냐면 선박 엔진을 생산할 때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거잖아 돌리는 거. 그래요? 네. 그래요? 엔진 돌아갈 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한화 엔진이 있잖아요. 이 한화 엔진이 크랭크샤프트를 여기서 조달을 하는데 그거를 안 줄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어제 STX 중공업이 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크랭크샤프트의 연결 실적은 한국조선해양의 매출 한 10% 비중, 영업이익 10% 비중에 불과해서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냥 단순 뭐 세론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번 인수전 때 HD현대와 한화가 좀 경쟁 구도가 조금 확립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한화가 HSD 엔진을 인수해서 한화 엔진으로 최근에 사명 변경을 했잖아요. 이번에 HD현대도 이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하면서 각각 엔진 사업부를 이렇게 인수를 해서 수직 계열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계에서 두 양사 간에 좀 각각의 거대와 그리고 서로의 대결 구도가 조금 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만 언론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 승인이 임박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서 내부 콜 테스트 통과를 했다. 준비가 이제 완료됐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엔비디아 기준은 남한 상태까지 알려졌는데 이번엔 대만 언론에서 엔비디아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공급망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대만 디지타임즈라는 언론인데요. 콜테스트가 곧 승인되어서 3분기에 출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승인을 하면 이제 설비 투자의 속도를 내서 하반기에는 좀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보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전부 다 HBM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면서 디램과 낸드가 하반기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이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느 정도냐, 이 서버용 그 DDR5 디램 그리고 SSD 가격이 각각 10에서 15%씩 상승하는 가격 전망을 했고요. 오늘은 사실 이 보도가 시장에 막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 반응은 이제 콜테스트 임박했다,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보도는 크게 영향을 이제 안 미치는 것 같고, 이제는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조금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트렌드 포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만 언론, 이 IT 언론이 사실 되게 잘 맞추잖아요. 네. 좀 신뢰감이 괜히 느껴지는 게 있네. 한국 언론하고 느낌 조금 다르네. 그 디지타임즈잖아요. 네. 네. 이게 막 작은 막 쓰는 데는 아니니까 네,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고 조금씩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1%씩 상승했네요. 보통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통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이 뉴스가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콜테스트 통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그 항상 좀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던 현대차증권에서 한 차례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4월 달에 20만 원에서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네, 오늘 26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또 재차 상향을 한 건데요. 다른 증권사는 목표가 얼마 내고 있냐? 가장 그 다음이 상상인 증권에서 22만 원, 네. 30만 원과 괴리가 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이 다올증권 20만 원, DS증권 19만 원, BNK증권 16만 원입니다. 네, 30만 원 3자는 유일하게 좀 현대차증권에서 내고 있고, 핵심은 이제 HBM의 활용 범위가 서버에서 온 디바이스까지 시장이 확장된다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HBM이요. 네. 이제 서버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TSMC가 지금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기존에는 CPU 안에 GPU가 들어가서 구동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CPU와 GPU를 따로 분리를 하고 그 자리에 HBM 또는 LLM을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에도 HBM을 써야 된다는 거죠. AI 구현을 위해선. 그렇게 빨리 올래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모바일용 HBM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현재 좀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나 TSMC의 역할도 더 확대될 거고, 그 벤더인 한미반도체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줌을 하고 있는데, 어제자 이 대만 디지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TSMC에다가 이 블랙웰 주문을 기존 대비 25% 더 확대를 했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HBM3E 12단 그게 다음에 들어갈 거죠. 그리고 HBM4E, 4X 이게 차세대 HBM 제품들까지 전부 다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제목은, 리포트 제목은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였습니다. 네. 네. 좀 신기하네요. 온디바이스의 HBM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PC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모바일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모바일에 안 들어간다고요? 규모가, 사이즈가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조금 잘 모르겠는데. 예.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거는 지금 이거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을까? 좀 모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이주환 박사님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주환 박사님 산업 분석 전문이시고, 정인성 작가님 한번 이거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네. 네,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19% 점유율로 1등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참 침체로 한동안 구렁텅이에 빠졌었는데 조금 회복세가 보이고 있고요. 2억 8,500만 대 정도 출하가 됐네요, 2분기에. 그래서 4개 분기 연속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드디어 이제 레거시 수요도 조금 반등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듭니다. 네. 삼성전자 출하량은 5,390만 대로 시장 점유율 19% 정도 차지를 해서 1위였고요. 애플이 한 15.8%, 한 16% 가까이 차지를 해서 2위였습니다. 네. 네, 작년 4분기에 애플이 1등 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2등으로 밀려났었는데 바로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1위를 지켰고, 그리고 또 IDC에서는 올해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3,4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에서 19% 비중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뭐 KB증권에서 AI폰 그 수혜에 대해서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 리포트 좋게 써서 오늘 삼성전기가 이렇게 급등하는 회사였나요? 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16도 AI가 탑재가 되면서 교체 수요를 많이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죠. 요즘 LG이노텍도 리포트가 거의 뭐 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 2.5% 상승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6월 10일 기준의 수출 데이터를 보건데 ITC 제품 증가는 맞는데 모바일 폰의 폭발적인 증가는 아직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에어폰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정도 수준의 상승일까? 조금 애매하네. 네, 그거는. 네, 좀 네. 시간이 걸리겠죠. 레거시 수요는. 그러니까요. 수요는. 예, 아직 모바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까지는 안 보여주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저건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PC 쪽이나 이런 쪽은 증가하고 있고 저 OLED는 확실히 증가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잘 안 올라가던 영역인데,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쓰던 거를 PC하고 이런 좀 중형 디바이스에 쓰기 시작했어. 그 OLED라. 네. LCD 쓰다가.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모바일은 조금 더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수가 느는 거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스마트폰이 그냥 AI 그런 거 없이 예전보다 그냥 뭐 카메라 성능 조금 업그레이드, 조금 무게 가벼워진 거, 요 정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S25 나오고 아이폰 16 나오는 거보다는 훨씬 좋겠지. 거보다는 훨씬 좋겠죠. 밑에 벤더들은 훨씬 더 좋겠죠. 네, 맞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1분기, 2분기 삼성전자 삼성은 근데 신제품이잖아. 애플은 작년 9월달에만 구제품이고 9월달에 출시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3, 4분기는 애플이 강세고 1, 2분기는 삼성전자 강세. 그게 그렇죠. 정상이지요, 정상. 네.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2분기에 이제 중국 위주로 애플이 엄청나게 할인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출하량이 한 늘었어요. 40% 증가했다고. 네, 늘었어요, 중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이 1위를 좀 큰 격차로 좀 유지를 했다는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니, 그럼 또 이거를 또 우리가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애플도 AI 하면 출하량 늘겠지. 애플도 AI 하면 그렇지, 많이 늘겠지. 늘겠죠. 여기서도 네. 보였으니까 이거 또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예. 하반기에 아이폰 16 나오면 아마 엄청나게 수요가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 WWDC 때 임팩트가 셌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게 있잖아요. 소비자 눈에서 봐야죠. 처음 개발차들은 별로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랬지. 아니 이렇게 막 전화 받고 나서 여기 그 주소록에 넣어줘 이렇게 말 한마디로 시리가 딱 해서 해주면 그게 혁신이야. 그 조금만 편해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되면은 대박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시리가 정말 후졌었어. 근데 그 오픈 GPT 그 옴니가 말을 참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활용이 된다면 되게 좋아지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확실한 개선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이 갤럭시도 이제 빅스비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서 여러 앱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방금 찍은 사진 뭐 와이프한테 카톡으로 공유해줘 이런 것까지 되게. 그러면 갤러리 앱도 이제 빅스비가 접근 가능해야 되고 카카오톡 앱도 접근 가능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연동해야 돼야 되니까.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구현 가능해 보이는 기술 같더라고요. 애플이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딱 찍고 이 사람 사진만 앨범으로 따로 만들어줘. 그래서 앨범 쫙 만들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게 혁신이에요. 별로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손으로 하던 일을 그냥 해주면 그거 되는 거지. 우리가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내 시간을 얼마나 아껴주느냐가 핵심 코어다 이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